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양해 말씀 하나만 먼저 전달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우리 학교는 지금 정상적으로 등교가 진행되고 있죠. 1학년 혹은 2학년이 등교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업 종이 계속 울려요. 중간에 수업종이 울리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1학년들 학교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시선이 뭐 밖으로 향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배울 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수업 진도가 변경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 다음 단원은 4의 1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꿔서 먼저 3의 3단원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말 동안에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두 개 중 뭘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고심해보다가 이 3단원을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 읽기 단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운다? 이 3의 3단원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교과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의 2단원은 안 했어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글을 읽어야 할 거예요. 단순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읽어야 되고요. 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심지어 수학까지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만 그 과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모든 글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시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적인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교과서 128쪽을 펴주시면 돼요. 교과서 128쪽. 그러면 맨 위에 글을 잘 읽으려면 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한 장의 내용을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 한 장을 학습하기 위해 다른 글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과 뒤에 있는 두 쪽을 넘어가 보시면요, 132쪽이에요.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건 본문 학습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앞뒤로 이 두 장을 번갈아 가면서 보겠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선생님이 상어 비늘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하면 거기 있는 걸 잘 따라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 수업할 때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할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나와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죠.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보다 크게 질렀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놀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5배 정도는 큰 목소리로 했을 텐데 약간 작게 했습니다. 너무 놀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와! 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지금 미리 안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돌아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자, 와! 아까랑 목소리 크기나 각도 같은 건 똑같았습니다. 놀란 친구 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은 놀라지 않았죠? 처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는 선생님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두 번째는 미리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예측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을 겁니다. 글 역시 똑같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예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문장을,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놀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개를 배우게 될 거고요. 실제로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금요일에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하나입니다. 읽기 과정에 따른 적절한 읽기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읽기 과정이 3단계로 나뉘고요. 각 단계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본문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학습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드백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많이 울린다라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혹시 마이크 문제인가 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마이크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메아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과서 128쪽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글을 잘 읽으려면 이라는 글을 보도록 할게요. 128쪽 다들 폈나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 밑줄을 긋고요. 보다 어려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짧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부터 길게는 기사, 소설 등의 다양한 글을 접하고 그것들을 읽으며 살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글을 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줄을 조금 쳐주세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계속 쳐주세요.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끝까지 쳐주시고요. 구성에는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읽기란 무엇이다? 뭔 아니래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다가 이것이 읽기의 개념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읽기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읽는다 라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읽기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읽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는 없어요. 무엇을 한다?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보다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성이란 건 이런 뜻인 거예요. 의미는, 글에 담긴 의미는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포인트죠? 만드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들 다릅니다. 똑같은 소설, 뭐 2학년 때 읽었던 두근두근 내 인생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죠? 이름이 뭐였더라? 주인공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찌됐건 그것을 읽었을 때도 여러분들의 반응과 느낌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따라서 글을 읽는 사람마다 글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의미 구성의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읽기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험이 풍부하고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읽기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경험한 것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읽기를 잘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험과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읽기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이 수업 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단락입니다.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며 글을 읽는 것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읽기의 과정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처음부터 책을 막 읽는 게 아니라요. 읽기 전과
읽기 중간, 읽기 중과 그리고 읽은 다음, 읽은 후, 읽기 전, 중, 후에 따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읽기에 이 방법들을 적용해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능한 독자,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글을 잘 읽는다는 건 의미 구성을, 어딨나요? 의미 구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독자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남은 부분 다 읽고요. 읽기 과정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읽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 아래에 있는 네모 박스 3개가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각각 다 별표를 쳐주세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각각 3가지씩의 방법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3개씩밖에 없나요? 아,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3개씩이 묶여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읽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즉, 어떤 글을 읽기 전에 꼼꼼하게, 읽기 전이라는 건 꼼꼼하게 읽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읽기 전에 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하면 훨씬 더 글을 읽을 때 풍부하게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읽기 전 첫 번째는 뭐죠? 글을 읽는 목적을 정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왜 읽고 있지? 그걸 확실하게 정해줘야 읽기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웹툰, 만화에도 글은 읽죠. 그 글을 읽을 때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 설명문을 읽을 때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들 웹툰 왜 보죠? 거기 있는 글들 왜 읽나요? 재밌으려고. 재미를 위해서.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설명문은 왜 읽죠? 어떤 정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달라지면 읽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웹툰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죠?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슥슥슥 넘겨가면서 빠른 속도로 읽을 겁니다. 거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완전히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웹툰 작가가 들으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면서 읽을 때 어느 정도는 대강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교과서 설명문은 어떻죠?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죠.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암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읽어야 할 겁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읽는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읽기 전에 목적을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읽어야 할 글들은 사실은 이쪽일 거예요.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모르는 법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죠? 잘 모르는 부분들은 질문할 것들도 미리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읽는 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읽기 전에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제목이나 차례, 사파 등을 보면서 글의 내용 예측하기. 여기 노란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죠.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3개만 별표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목, 차례. 사파라는 건 그림이에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책에 있는, 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글일 것인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납니까?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글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거 내용에도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별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내용은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리기. 글을 읽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경험,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 되겠지만 글을 읽기 전에도 내가 이 글과 관련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경험했던 일은 무엇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별표 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있는 교과서 132쪽과 135쪽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원래는 따로 여러분들 학습지 줘서 시키면 굉장히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진도 나갈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믿고 잘 할 거라고 선생님이 믿겠습니다. 132쪽 펴주세요. 132쪽 2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읽기 전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첫 번째, 제목, 차례, 서파. 일단은 차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보고 이 글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해봅시다. 숙련된 독자인 선생님의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시간을 한 20초 정도 줄까요?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2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요. 제목, 큰 제목, 소제목, 약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소제목, 그림 같은 것들을 보고요. 이 글은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이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 20초 시작! 10초 지났어요. 14, 15, 16, 17, 18, 19, 20.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글은 대충 이렇겠구나 라는 걸 예측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일단 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상어 비늘의 비밀. 상어 비늘의 비밀? 그럼 예측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 나올지. 아마 이 글은 상어 비늘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을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상어 비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그리고 이 글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일 확률이 높다. 확신은 아니에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소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소제목은 뭐냐면요. 바닷속 환경에 따라 진화한 상어. 그러면 아마 상어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닷속 환경과 상어 진화와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물론 선생님이 이 글을 미리 읽었죠. 하지만 그 글을 읽기 전에 아마 이렇게 예측했을 거야 라는 걸 솔직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소제목만 봐도 그런 내용이 떠오르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쪽을 보면요. 133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소제목이 상어의 피부는 매끄러울까 거칠까? 그러면 아마 이 다음 내용은 상어의 피부가 매끄러운지 거친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아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죠. 뭘까요? 상어의 비늘이겠죠. 그러면 이미 정답까지 알았네요. 상어의 비늘은 아마 거칠거칠하겠구나. 그리고 아까 했던 내용과 연결 지어보면 아마 거칠거칠한 피부를 갖게 된 게 상어의 진화와도 관련이 있겠구나. 더 나아가면 바닷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늘이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구나. 됐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마지막 소제목이 있네요. 상어 피부의 돌기를 모방해 만든 전신 수영복. 전신 수영복 중에 온몸을 덮는 수영복 중에 상어의 비늘 모양을 닮은 수영복이 있구나. 뭔가 이게 굉장히 좋은 수영복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그림 135쪽을 보면요. 비행기 날개가 있네요. 글을 안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상어 비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상어의 비늘과 비행기 날개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겠구나. 나아가면 아까 상어 비늘이 울퉁불퉁한 거 봤죠? 이렇게 까끌까끌한 거 그 사진으로 봤습니다.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비행기 날개에도 뭔가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게 바로 뭐죠? 예측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정답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예측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5개 정도만 잘 맞췄어도 글을 읽는데 앞으로 글을 읽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걸 연습을 했습니다. 예측하면서 읽으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거니 라고 쉽게 얘기해서 찍으면서 읽으면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는 절반 정도는 선생님이 찍은 내용들이 뒤에 내용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방법을 활용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뒤에 내용을 잘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예측하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글들을 읽어야 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수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측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과 배경 지식도 한번 떠올려 봐야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경험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어를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는 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어를 이렇게 만져본 적 있어요? 대부분 없을 건데요. 대신 어떤 생선 같은 걸 만져본 적은 있을 겁니다. 고등어나 있을까요? 잉어나 붕어나.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 만져봤을 때 피부 느낌은 어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친구들은 좀 거칠거칠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부들부들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한번 예측도 추측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수영복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어떤 수영복을 입어야만 선수들이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최대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글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읽기 중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읽기 중 과정 보도록 할게요. 다시 교과서 128쪽으로 돌아가시고요. 128쪽입니다. 오늘 요 네모박스 한 3개 정도 끝나면 거의 수업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좀 짧고요. 금요일은 조금 길 겁니다. 자, 읽기 중 첫 번째입니다.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방금 예측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상어의 비늘은 아마 거칠거칠할 거야. 항공기에도 뭔가 상어 비늘에 비밀이 숨어져 있을 거야. 그런 것들, 내가 읽기 전에 예측했던 것들이 실제로 읽는 과정에서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글을 읽으면서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자, 이거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어른한테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것들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냥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왜 이렇게 글을 썼지? 이 개념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읽기 중 과정이라는 거 주의만 해주시고요. 세 번째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역시나 별표입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혹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 쉽게 이해가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지금 다른 내용들은 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추론, 이게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 배워야겠죠? 추론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추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론이 무엇인지 교과서 빈칸 많은 데를 피시고요. 정리를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의 개념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추론이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지금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글 속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글을 읽었을 때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예측해보고 상상해보는 것, 이게 추론입니다. 자,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직접 추론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경석이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게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경석이는 쓰레기 버리는 걸 잊어버렸다. 아, 그럼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죠. 아, 경석이는 원래 쓰레기를 버리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경석이는 원래 쓰레기를 버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쓴 게 우리가 추론한 내용이에요. 얘는 실제로 글엔 없다라는 거예요. 노란색은. 하지만 우리는 이 정보만 가지고서도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짧은 문장이네요. 경석이는 첫째가 아니다. 요것만 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정보들을 더 파악할 수 있죠? 첫째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아, 경석이에게는 뭐가 있다? 아마 형이나 누나 중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경석이는 형이나 누나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였죠? 어쩔 수 없네요. 자, 노란색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흰색 문장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글들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것보다는 조금 긴 글을 활용해서 단계마다 추론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세 번째입니다. 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사내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내의 표정, 어떤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다는 건 뭔가 좀 약간 굉장히 당황하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궁금한 게 생겼죠. 왜 흔들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아마 이 뒤에 이 표정이 흔들린 이유를 알려주겠구나. 앞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뒷부분을 읽으면 앞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아마 이 다음에는 사내의 표정이 흔들린 이유가 설명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눈앞의 풍경은 그가 알던 그곳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래 나오는 거죠. 잘 추론을 한 겁니다. 왜 사내의 표정이 흔들렸던 거죠? 그렇죠. 어떤 장소에 갔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 변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답입니다. 어떤 장소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인가? 그곳은 어디? 역시나 앞부분에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정보를 바탕으로 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기억 속 강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큰 빌딩들만 우뚝 솟아 있었다. 기억과 너무나 달라진 강가의 모습을 보며 그는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을 느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죠? 네, 좋네요. 고향, 혹은 강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보다 크게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모르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를 읽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거 역시 추론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추론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사내는 고향에 대해 원래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옛날의 고향의 모습에 뭔가 사랑 혹은 그리움, 향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변한 고향의 모습에 기뻐하지 않고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추론은 상상력입니다.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따졌을 때 글을 읽는다는 것 쉬운 내용이 아니죠. 계속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측도 해야 되고요. 예측한 게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경험이나 배경 지식은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은 복잡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굉장히 우수한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추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읽기 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마지막 계속 볼게요. 첫 번째, 글의 구조 파악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한 번 배웠어요. 글은 어떤 특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예측하지 못했죠. 이거 실제로 기침이 나온 건데요. 예측하지 못했으면 놀랐을 겁니다. 예측하면 읽기의 중요성을 됐어요. 이제 합시다. 자, 어찌됐건 글의 구조, 예전에 배웠던 인과, 원인과 결과, 어떤 문제 해결,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것, 비교되죠.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또 기침을 할 것 같네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제 다음 내용, 중심 내용 요약하기. 이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 보다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얘는 넘어가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 마지막에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 뭐 인터넷이나 친구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보다 심화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읽기 후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별표 친 건 없네요. 원래는 중심 내용 요약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우리 뭐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2학기 시험이 끝났을 때 그때 중심 내용 요약하는 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읽기 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한쪽 넘어가서 129쪽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린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거냐면 글을 잘 읽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읽기 과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이 전, 중, 후가 있었고요. 각 과정에 따른 세 가지의 방법들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는 읽기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봐야겠죠. 어이구, 보도록 합시다. 129쪽 첫 번째 줄이에요.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고 방금 전까지 배운 내용, 그 다음에 밑줄 자신의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 나는 지금 잘 읽고 있는 건지, 내가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를 통해 자신의 읽기 과정이나 읽기 과정에서 고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초록색 표를 보면요. 읽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예, 고치는 예, 이가 또 쭈루룩 4개가 나와 있네요. 일단 한번 읽어는 볼게요. 첫 번째,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방금 배웠던 그 방법들을 잘 쓰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글의 세부 내용과 핵심 내용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어가 어려울 경우 사전도 찾아보고요.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거나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세 번째, 읽기 목적이나 읽기 상황에 맞게 잘 읽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과서 문법 설명문을 보고 있는데 웹툰 보는 것처럼 쓱쓱 모르는 것은 넘어가면서 보고 있진 않은가? 목적에 맞게 잘 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 글이 나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내가 지금 이 글을 좋은 글을 선택해서 읽고 있는 건가? 마지막, 글을 읽는 환경이 나에게 적절한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글을 잘 읽을 수 없겠죠.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은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적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대신 그 다음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예,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글을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쉬었다가 다시 읽는다.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거에는, 두 번째 거에는 밑줄을 좀 쫙 그어주세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반복해서 읽거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리해 본다. 뭐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이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흔히 문맥적으로 파악한다 그러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나와 있는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이게 추론이죠.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추론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요? 단어 뜻 정확하게 이해 안 될 때는 앞뒤 내용들을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아, 대강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글도,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글도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충분히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뭐 단락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거나 글의 구조, 아까 얘기했던 뭐 인과나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글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울 때는 참고 자료 같은 걸 함께 보거나 아니면 비슷한 더 쉬운 글을 읽어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앞뒤 문맥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해라. 됐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학습이 끝이고요. 학습 정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형성평가 몇 개 풀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읽기란 무엇이지? 읽기의 개념이 무엇이었죠? 읽기란 단순히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무엇을 사용해야 되죠?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무엇하는 행위, 새롭게 만든다라 그랬죠? 네, 구성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따라서 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구성되는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을 읽기 전에 이것을 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 뭐가 있었죠? 네, 제목과 차례와 사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해하는 읽기 방법.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추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추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형성평가 문항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진도 관련입니다. 시험 범위를 다음 주 정도나 아니면 오프라인 개학 후에 알려줄 건데요.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선생님이 계획했던 진도보다 많은 양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진도를 나갈 거고요. 온라인 클래스도 너무 길지 않게 해줄 건데요. 아쉽게도 여러분들 등교하기 전에 요 단원은 다 끝내고 싶어서요. 금요일에 아마 강의가 2개 올라갈 거예요. 네, 약간 시간이 길 겁니다.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예측해본 제목이나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해본 상어 비늘의 비밀 132쪽에서부터 135쪽 이 글을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측하면서 어떻게 읽어야 하지?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비해서 이런 흔히 말하는 비문학, 독서 단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 쌤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걸 배우는 것 같아서 어려울 텐데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르친다면요. 꼭 오프라인 수업 때 관련 내용을 한번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중요 내용만 점검하는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열심히 잘 따라와 주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만납시다, 여러분. 고생했어요.